안녕하세요, 꼼소리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강의에서 그 방법이 안 통하는 문제가 뭐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려고 한 문제를 가져와 봤거든요. 자, 저번 시간에 일단 이 문제를 저번 시간에 했던 방법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n-2분의 1 앞에 있는 제곱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바뀌고요. 뒤에 있는 거의 절반이 나오게 되죠. n을 띄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바꾸면 얘는 n이 될 거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뺄 건데 빼버리면 똑같죠? 사라져요. 이 경우에는 그렇게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쓰면 힘든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죠. 이 녀석의 답은 0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유리화를 진행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편례수를 곱해줄 거예요.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요. 이런 식으로 여기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여기다가도 똑같이 곱할 건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루트 이렇게 생긴 녀석들 얘랑 똑같이 생긴 녀석인데 부호만 다른 녀석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게 남게 될 테니까 똑같은 게 사라지고요. 얘도 사라지고 1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곱하면 2n이 될 거예요. 분자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거 계산을 하면 이제 여기서는 작은 것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얘가 제일 큰 놈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요거 두 개 둘 다 n이니까 2n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유리화를 진행해야 되는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통하는 문제였고요.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적분을 안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수열의 극한 초기에는 적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야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식을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이 공식은 외우고 있죠. k는 1부터 n까지 k를 다 더하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된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전개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이 될 텐데 n이 무한대로 이제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정확히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n에 비해서 n제곱이 커지는 게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얘를 무시해도 되는 거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건희인 거예요. 이건희가 뭐 이제 내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뭐 영업실적이 2조를 올렸다, 열심히 일해서 2조를 벌었다. 굉장히 큰 돈이죠, 2조라면. 근데 얘는 만수로였던 거야. 이렇게 편안히 딱 앉아가지고 뭐 일해서 2조 벌였어? 네가 그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수로 입장에서는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거니까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만수로 입장에서는 이건희가 무시당하는 거죠. 그지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공식을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가 붙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이렇게 복잡하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2분의 n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곱수들도 한번 더해보죠. k제곱을 다 더하면 이 공식도 알고 있을 텐데 6분의 n 플러스 1 알고 있을 텐데가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얘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얘도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아주 작은 숫자니까 지워버리고 아주 작은 숫자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빌 게이츠가 1995년도에 이제 윈도우 95를 발표를 하죠. 그리고 한 2년 뒤인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하게 돼요. 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27조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계산을 해보면 1초에 250만원 정도를 벌어요.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1시간도 아니고요, 10분도 아니고 1초에 1분도 아니고 1초에 250만원씩을 법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그거죠. 길을 걸어가다가 만원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만원 주스면 안 되죠. 만원 있네 멈춰서고 허리를 구부리고 돈을 줍고 일어서서 가면
3초 정도는 걸릴 거 아니야, 최소. 못해도 2초는 1초 걸렸다라고 합시다. 1초. 얼마 손해예요? 10,000원 줬고 249만원이 손해야. 만원을 줬으면 안 되겠죠. 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 5만원짜리 떨어져 있어. 버리는 거야. 10만원짜리 수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스면 손해야. 그러니까 얘도 계산하면 손해인 거죠. 이 숫자도 계산하면 손해. 뿅 없어지고 뿅 없어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6분의 2n 세제곱이니까 3분의 n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두 공식 가지고 좀 유추 좀 해보려고 그래요. K에 관한 1차식들을 다 더하게 되면 1, 2, 3, 4 이런 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1차식을 더하면 2분의 n제곱이 돼요. 제곱수들을 다 더하면 3분의 n세제곱이 됩니다. 이제 좀 필이 오죠?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을 다 더하면 그럼 뭐가 될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4분의 n 4제곱이 되겠구나.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얘를 다 더하면 공식이 이렇잖아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이거를 제곱해주면 얘 어차피 작은 숫자니까 지워버리면 2분의 n제곱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n 4제곱. 요 녀석이 나오는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제곱수들을 다 더하면 5분의 n 5제곱 이렇게 돼요. 이걸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적분을 배우고 나면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이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들을 풀 거예요. 자, 그럼 얘부터 풀어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에 있는 요 녀석은 1은 생략해도 될 거고요. 3n 세제곱을 계산하면 되니까 분자에 남아있는 거는 27의 n 세제곱이 되겠죠. 분모에 있는 걸 이제 계산해 봅시다. 얘가 일반항인데 n제곱 플러스 n이거든요.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 2의 제곱 더하기 2 이런 것들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 따로 다 더해주고 얘 따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제곱수들을 더하는 거니까 3분의 1 n 세제곱이 될 거고 얘를 다 더하면 2분의 1 n제곱이 될 거예요. 계산 끝났네요. 요 녀석 지워버리고 작은 녀석이니까 얘보다 얘가 더 작죠. 지워버리고 요거 계산하면 81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문제인데 식을 이렇게 주고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얘만 계산해주면 답이 쉽게 나오겠죠. 나머지는 사칙연산이니까. 자, 리미트를 붙여서 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것들은 쭉 봤더니 세제곱수들을 다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n 4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분모에는 n 4제곱만 있네요. 4분의 1이네 얘가. 계산했더니 이 계산 결과가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다 됐죠? 얘랑 얘랑 곱해서 정리하고요. 4an-16 얘랑 얘랑 곱해서 정리하고요. an 플러스 3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3분의 19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제들이 다 간단하죠? 꼼수이긴 한데 사실 얘는 꼼수는 아니고요. 적분을 알면 누구나 이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요것들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 an에 관한 일반항을 줬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계산합니다. 얘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요? an이 2n-1이니까 2n 짝수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4n-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얘네들의 시그마 합을 구하는 거고요. 빼기 뒤에 있는 것들은 2n-1이니까 n 대신에 2n-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4n-3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일단 얘는 그냥 더하는 문제였구나. 네, 그냥 풀고 넘어갈게요. 앞에 있는 거 얘를 다 더해주게 되면 시그마에 n을 다 더하면 2분의 n 제곱 플러스 n이니까 거기다 4를 곱하면 2n 제곱 플러스 2n 그리고 마이너스 1을 n번 더하면 마이너스 n이겠죠.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 2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n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2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n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로 묶어서 최고차의 개수는 1로 만드는 게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때 편하니까 2를 묶어서 바깥으로 빼줄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1n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2로 묶어서 빼주면 2분의 1n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루트 2가 들어있고 여기도 루트 2가 들어있으니까 바깥으로 빼줍시다. 루트 2를 바깥으로 빼주고요. 안에 있는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얘는 n으로 바뀔 거고 얘는 4분의 1이 되겠죠. 가운데 거 절반이 나오는 거니까 n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사라질 거니까 2분의 1하고 곱해주면은 2번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오늘 4문제밖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자, 요거 풀어보고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전개해서 어떤 것들을 다 더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이거 전개하면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잘 봐야 돼요. 속기 쉽거든요. 여기까지 더하면 n개고요. n개를 더한 거고 여기까지는 2n개를 더한 거예요. 얘를 그냥 일반화 해가지고 풀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을 더하면 얘는 4 곱하기 3분의 n세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4 곱하기 2분의 n제곱이 될 거고 이거 다 더하면 n이 되겠죠. n.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n번째 항이란 말이에요. n번째 항을 기준으로 항상 계산을 해줘야 돼요. n번째 항까지 얘를 다 더하면 얘가 일반항이 4n 제곱이니까 이걸 다 더하면 3분의 4n 세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n개까지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n개까지 더하면. 근데 지금 n개까지 더한 게 아니라 2n까지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n 대신에 2n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8n 세제곱이니까 3분의 4 곱하기 8n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여기 뭐 조그마한 숫자 얘도 작고 얘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지워주고 큰 숫자만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될 거예요. n세제곱이 약분되고요. 3 약분되고 4 약분되고 8분의 1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1차 식들을 다 더하면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2분의 n제곱이 되고 2차 식들 제곱수들을 다 더하고 나면 3분의 n 세제곱이 되고 뭐 그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무한히 더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한히 더하면 그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를 끄고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걸 계산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하지 말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n까지 다 더하고요. 여기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2n-1까지 더한다 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줄게요. n을 무한대로. 자, 오늘 배웠던 대로 얘를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2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녀석은 이걸 다 더하면 n제곱이고 이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 n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괜찮나?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면 비범한 거예요, 사실. 되게 비범한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 말고요. 이 계산을 지워버리고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n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에요. 무한히 많이 더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나타내 보면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무한히 더한다 라는 얘기예요. 1, 2, 3, 4, 5, 6, 7, 8을 더할 거고 밑에는 1, 3, 5, 7, 9 홀수들만 더할 거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홀수들만 더했다 라고 하면 이 문제 말고요. 따로 생각해 봅시다. 1서부터 무한히 계속 더하는 거 1, 2, 3, 4, 5, 6, 7, 8, 9, 10 이걸 더한 게 더 클까요? 아니면은 홀수들만 더한 게 더 클까요?
홀수들만 더했다는 얘기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것들을 다 무한히 더한 것들을 그 중에서 짝수들을 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크겠어요? 얘가 크겠어요? 다 더하면, 합을 구하면 얘가 더 크겠지. 여기서 짝수를 뺀 게 얘란 말이에요. 얘를 무한히 더한다는 얘기는. 그쵸? 근데 아까 얘를 계산했더니 계산 결과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얘가 더 크죠? 더 크게 계산이 됐죠?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를 챌 수 있겠나요? 이제? 무한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생각했던 수학자가 칸토르인데, 칸토르. 진정한 무한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글 중에서 얘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걸 무한히 더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예전에 올렸던 글이니까 그 동영상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겠죠. 실제로 쓰는 식이고, 양자역학 이런 데서 쓰는 식이래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한대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이상한 계산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돼요. 수체계에서 가장 작은 건 자연수죠. 개수가 가장 작은 거요.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 자연수.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큰 집합이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는 음의 자연수와 양의 자연수 그리고 0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 정수의 개수는 2n 플러스 1개가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숫자를 계산한다면. 근데 이거는 무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낸 거고, 이걸 최초로 계산했던 사람,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연수랑 정수랑 개수가 똑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칸토르라는 수학자입니다. 13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한 140년 정도 됐나? 처음에 그 사람이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그 누구도 인정하려 들질 않았어요. 인정을 못했죠. 이게 어떻게 똑같냐? 2n 플러스 1개지 왜 n개냐? 라고 생각을 막 얘기를 했었어요. 칸토르는 막 주장하다가 결국 미쳐요. 돌아요. 왜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만 세상에 살고 있나 그러면서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그랬던 건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개수 한번 밝혀볼까요? 얘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설명을 하는 게. 자, 일단 집합의 개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원소가 1, 2, 3이 있는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얘가 정의역이고요. 이쪽에 공역인데 1, 2, 3, 4가 있어요. 이쪽으로 함수를 날릴 거예요. 1은 1로 보내고요. 2는 2로 보내고 3은 3으로 보내고. 그럼 얘네들을 화살 맞은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치역이라 그러죠. 치역.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화살 맞은 거예요. 화살 탁 맞았어. 내가 너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다니 이 치욕스러울 때야 하면서 치역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치역. 관역들이 모여 진짜 관역들이 모여 있는 거, 얘네들이 이 원소들이 화살 맞을 애들이 모여 있는 거를 공역이라고 하죠. 공역. 이제 1대1 대응함수라는 걸 만들 건데, 1대1 대응함수가 되려면 화살 쏜 놈하고 화살 맞은 놈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한 놈이 중복해서 2개의 화살을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1대1 대응함수를 만들려면 4를 지워야 됩니다. 즉 1대1 대응함수가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치역은 공역하고 일치가 돼야 되고요. 얘네 둘이 똑같아야 돼요. 개수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함수를 좀 만들어 봅시다. 자연수랑 정수를 써서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는 자연수가 있어요. 자연수. 1을 가운데다 쓰고 이쪽에는 짝수를 쓸게요. 2, 4, 6, 띵띵띵. 이쪽에는 홀수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연수니까 원소는 무수히 많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는 0, 1, 2, 3 이렇게 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숫자들을 다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함수를 설정을 하면 1을 0으로 보내고요.
짝수들은 이제 양수랑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얘랑 똑같고 1로 가고 1로 가고, 홀수들은 1 초과한 홀수들 3서부터는 음수에다 대응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딱딱딱 원소의 개수가 맞아 떨어지겠죠. 자연수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으니까 화살을 계속 날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원소들하고 다 대응이 될 겁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대응시킬 수 있죠. 즉 1대1 대응함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똑같구나, 즉 자연수랑 정수의 개수는 똑같구나 라는 게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한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비밀을 밝혀나가고 새로운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했던 게 칸토르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한에서는 되게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 안 돼요. 그냥 소개만 한번 해드린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극한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한번 생각도 해보시라고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계산 방법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200년 전 수학, 300년 전 수학 이런 거 다루는 거거든요. 뉴턴 시대의 수학. 뉴턴 시대까지 이제 생각했었던 극한에 관한 성질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풀이 방법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한번 소개해 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